특별한 볼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불쑥 차의 시동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적지도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군가 애타게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낍니다. 혼자서 드라이브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묘하게 통하는 고유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나 홀로 드라이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15가지 특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혼자만의 시간을 결핍이 아닌 영양분으로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끔찍한 고독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왔다며 안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에너지를 갉아먹는 소모전이 아니라 방전된 배터리를 채우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 있을 때 차에 올라타 엑셀을 밟으면 신기하게도 꼬였던 생각들이 스르륵 풀려나갑니다. 누구의 목소리에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내 호흡대로 사고가 흘러가는 감각은 독서의 몰입감과도 비슷하지만 자동차라는 단단한 철제 상자가 나를 지켜준다는 점에서 훨씬 더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누리고 난 뒤에야 타인과 함께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100% 충전된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경쾌해집니다. 바닥난 체력으로 억지 웃음을 쥐어짜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건강한 방식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내면의 자양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드라이브 애호가들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내 페이스를 침범당하지 않는 완벽한 통제감을 즐긴다는 점입니다. 어디서 휴게소에 들를지, 몇 시에 출발할지, 고속도로를 탈지, 아니면 국도로 빠질지 고민하게 됩니다. 조수석에 누군가 앉아 있다면 이 사소한 결정들마다 미세한 마찰음이 발생합니다. 슬슬 쉬었다 갈까 라거나 차 막히기 전에 일찍 돌아갈까 같은 말들에는 분명 악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한마디에 내가 설계해둔 리듬은 미묘하게 어긋나 버립니다. 혼자 하는 드라이브에는 이런 성가신 조율 과정이 없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면 갓길에 서면 그만이고 달리는 기분에 취하면 끝없이 직진하면 됩니다. 모든 판단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내 감각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은 타인의 보폭에 내 발걸음을 맞추는 일의 연속입니다. 회의 시작 시간부터 점심 메뉴 선정과 퇴근 타이밍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리듬을 남에게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오직 내 숨결에 맞춰 결정할 수 있는 혼자만의 드라이브가 더없이 값진 호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연비나 최단 경로 같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 본연의 리듬에 철저하게 충실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짜릿한 해방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운전이라는 행위 그 자체와 완벽하게 동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도착하는 것보다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희열을 느끼는 부류입니다. 급커브 구간 진입, 전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발끝의 압력과 스티어링 휠을 꺾어 넘기는 손목의 스냅을 즐깁니다. 코너를 빠져나오며 엑셀을 밟을 때 엔진음 등 일련의 조작 과정 하나하나에 온몸의 세포가 기민하게 반응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지루한 이동일 뿐이지만 이들의 내면에서는 오감이 날카롭게 벼려지는 중입니다. 내 몸과 육중한 기계 덩어리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연동되는 그 몰입감은 짜릿한 스포츠에 가깝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과 햇살이 쨍쨍한 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움켜쥐는 접지력의 차이를 느끼기도 합니다. 시멘트 도로에서 흙길로 바뀌는 찰나 운전대를 타고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의 변화까지 감지해냅니다. 이토록 섬세한 물리적 피드백은 조수석에 앉은 사람과 수다를 떠는 순간 모두 허공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진정한 드라이브 애호객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확장해주는 정교한 장난감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여백을 온전히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옆자리에 누군가 동승하면 어쩔 수 없이 신경의 절반은 그 사람을 향하게 마련입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게 맞장구를 치면서 창밖의 절경까지 감상하기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혼자라면 이런 시야의 제약이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어두컴컴한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막막을 때리는 강렬한 빗줄기와 구불구불한 강원도 고갯길, 틈새로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 장엄한 산등성이를 온전히 즐깁니다. 룸미러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서해안의 저녁노를 보며 마음이 동하면 그저 차를 세우고 넋을 잃은 채 바라보면 그만입니다. 누구에게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똑같은 강변북로라도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표정은 천차만별입니다. 벚꽃이 피 흩날리는 윤중로부터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 여름날의 동해안 국도까지 모든 길이 새롭습니다. 붉은 단풍이 터널을 이루는 가을의 내장산 진입로와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겨울 아침의 자유로를 혼자만의 시선으로 담아냅니다. 한 번 스쳐간 길을 다시 찾는 이유는 가장 아끼는 소설책의 첫 장을 다시 펼치는 설렘과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나무의 빛깔과 바람의 냄새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풍경의 진짜 맛을 음미하려면 마음의 여백이 필요하며 나 홀로 드라이브는 바로 그 텅 빈 여백을 우리에게 통째로 내어줍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차 안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밀실로 탈바꿈시킨다는 점입니다. 평소 아껴두었던 플레이리스트를 첫 곡부터 순서대로 재생하거나 밀려있던 팟캐스트 방송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정주행합니다. 어떤 음악을 고를지, 볼륨을 터질 듯이 높일지 말지도 오직 내 기분에 달렸습니다. 누군가 함께 있다면 이 노래 너무 시끄러운가, 혹은 이 주제는 지루해 하려나 하며 끊임없이 눈치를 봐야 합니다. 혼자라면 후렴구에서 목청이 찢어져라 따라 불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동차 실내는 세상에서 가장 눈치 볼 필요 없는 나만의 프라이빗 청음실이 됩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오디오를 완전히 꺼버리기도 합니다. 창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두고 바람이 차체를 스치며 내는 파차름만 가만히 듣습니다. 이 모든 극단적인 선택이 가능한 것도 철저하게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비트가 필요한 날인지 아니면 정막 속으로 침잠하고 싶은 날인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내 변덕스러운 감정에 100%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은 일상 속에서 그리 흔치 않습니다. 좋아하는 소리의 질감에 깊이 빠져드는 사치는 철저하게 혼자일 때만 완성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달리는 행위 자체가 훌륭한 브레인스토밍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와의 껄끄러운 관계나 꼬여버린 프로젝트의 매듭,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이마를 짚고 있을 때는 절대 풀리지 않던 난제들이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면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적당한 신체적 긴장감과 시각적 자극이 뇌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산책을 하며 훌륭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원리입니다. 달리는 차 안은 외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방음벽 역할을 합니다. 카카오톡 알림도 울리지 않고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손님도 없으며 억지로 받아야 할 업무 전화도 없습니다. 정답을 찾지 못한 채 무작정 달리다 보면 집 주차장에 차를 댈 무렵에는 머릿속 폴더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렇게 운전 중에 무릎을 탁 치며 떠오른 해결책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면 억지로 쥐어짠 논리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 골머리를 앓으며 내린 결론보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 속에서 건져 올린 직관이 내게 더 잘 맞는 정답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뇌는 가만히 멈춰 있을 때보다 앞으로 나아갈 때 더 역동적으로 사고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이동하는 서재의 매력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 절대 운전대를 놓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배려라는 무거운 갑옷을 잠시 벗어 던지는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귀신같이 읽어내고
분위기를 맞추는 사람일수록 나 홀로 드라이브에 깊이 빠져드는 경향이 짙습니다. 대화가 끊겨 정적이 흐르진 않는지, 옆 사람이 지루해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신경 씁니다. 슬슬 화장실에 들를 타이밍을 물어봐야 하는 건 아닌지, 타인과 함께 차에 타는 순간 보이지 않는 안테나가 팽팽하게 돌아갑니다. 배려심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타인을 위해 맹렬하게 불태우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오직 혼자서 달리는 이 시간만큼은 그 피곤한 안테나의 전원을 과감하게 뽑아버려도 좋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눈앞에 펼쳐진 도로만 응시하면 됩니다. 그 압도적인 단순함이야말로 눈치 빠른 감정 노동자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완벽한 휴식입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에너지를 꽉 채우고 나면 타인을 향한 배려심은 한층 더 깊고 넓어집니다. 내 코가 석자인 상태에서 억지로 베푸는 친절은 결국 어딘가에서 파열음을 내기 마련입니다. 배려의 질은 철저하게 내면의 여유 공간에 비례합니다. 혼자 달리는 시간은 곧 누군가에게 더 다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칼을 가는 숭고한 준비 과정입니다. 8번째 특징은 목적지 없는 방황이 주는 묘한 해방감을 만끽한다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지 않고 일단 시동을 걸어 그날의 기분에 따라 발길 닿는 대로 핸들을 돌립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이 무한한 가능성의 감각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팍팍한 일상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짜릿함입니다. 회사에서는 마감 기한이라는 목줄에 매여 있고 집에서는 가장이나 자식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짊어집니다. 사회에서는 암묵적인 규범의 틀에 맞춰 연기하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 지내다 보면 어떤 제약도 없는 텅 빈 시간이 미치도록 간절해집니다. 자동차는 이런 갈증을 해소해주는 가장 완벽한 탈출 장치입니다.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할지 좌회전할지 아니면 불법 유턴을 해서 돌아갈지 모든 결정권은 오로지 내게 있습니다. 특히 퇴근길의 막간 드라이브는 탁월한 치료제입니다. 빨간불에 멈춰 설 때마다 하루 종일 곤두서 있던 신경줄이 스르륵 풀려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꽉 막힌 올림픽대로를 피해 일부러 구불구불한 골목길로 멀리 돌아가는 일탈은 불과 몇십 분에 불과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빙빙 돌아가는 길은 거리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엉킨 마음을 풀어내기 위한 영혼의 우회로입니다. 이처럼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부유감을 뼛속 깊이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드라이브의 고수입니다. 9번째 특징은 혼자 밥 먹고 영화 보는 일에 어떤 심리적 장벽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말에 혼자 조조 영화를 보거나 고깃집에서 혼자 삼겹살을 구워 먹는 일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혼자 하는 드라이브와도 찰떡궁합입니다. 애초에 무언가를 즐기기 위해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자체가 이들의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훌쩍 떠나 낯선 국도변 기사식당에서 말없이 제육볶음을 씹어 넘겨도 처량하다는 감정은 1g도 느끼지 않습니다. 혼자 행동하는 것에 거침이 없는 사람들은 고독과 고립의 본질적인 차이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혼자 웅크리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기에 사람들과 북적일 때의 즐거움이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매일 붙어 지내면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장점도 오랜만에 만나면 새삼스럽게 빛나 보이는 법입니다. 혼자만의 동굴과 타인과의 광장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유롭게 넘나드는 균형 감각은 자발적 고립을 택한 자들의 작지만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온전한 고독은 남들이 말하는 외로움이라는 단어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10번째 특징은 내 손으로 내 삶의 핸들을 쥐고 있다는 감각에 지독하게 중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출발 전부터 맛집 동선과 주유소 위치까지 치밀하게 계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비게이션 따위는 무시한 채 감만 믿고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전 스타일은 극과 극이지만 핵심은 단 하나, 모든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이 오롯이 내 몫이라는 사실에 환희를 느낍니다. 달리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도 누구의 결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황당한 길로 접어들었다고 해서 어설한 나라에서 조수석의 눈치를 보며 굽신거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계획대로 척척 맞아떨어지든 즉흥적인 돌발 상황이 터지든 이 거대한 철제 덩어리를 통제하는 것은 바로 내 의지입니다. 국도를 달리다 우연히 마주친 허름하고 간판조차 낡아빠진 시골 다방을 발견하면 평소 같으면 눈길도 주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한번 모험을 걸어보자는 과감한 결단이 0.1초 만에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무모한 선택이 뜻밖의 훌륭한 휴식을 선물하는 기적을 낳기도 합니다. 이런 자잘한 결정의 순간들을 무수히 통과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끌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 욕망의 민낯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이 타인과 타협하고 양보해야 하는 피로한 과정입니다. 배우자의 눈치를 보고 직장 상사의 비위를 맞추다 보면 스스로 결정 내리는 감각신경이 서서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나 홀로 드라이브는 그렇게 마취되어 가던 자율성의 감각에 정의 충격을 가해 되살려내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이 작지만 확실한 결정권이 쌓여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묵직한 자존감을 만들어냅니다. 11번째 특징은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순간 마음의 독소가 배출된다는 점입니다. 상사에게 부당하게 질책을 들은 날이나 통장 장어를 보며 한숨이 푹푹 쉬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끈적한 우울감이 온몸을 짓누르는 그런 날, 차를 몰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응어리진 가슴이 뻥 뚫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 지나가는 주황색 가로등 불빛과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지식이며 내는 묵직한 마찰음을 즐깁니다. 반쯤 내린 창문 틈으로 파고드는 차가운 밤 공기 등 이 모든 물리적 자극들이 날카롭게 곤두선 신경을 마취제처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줍니다. 구구절절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저 달리면 찌그러졌던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스트레스의 실체는 대부분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무한 루프를 돌며 나를 갉아먹는 데서 기인합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으면 이 끔찍한 쳇바퀴를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엑셀을 밟아 차를 앞으로 밀어내면 강제적으로 시야가 변합니다. 망막에 맺히는 풍경이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뇌 속에서 엉켜있던 집착의 고리가 툭하고 끊어집니다. 달린다는 행위 자체에 뇌의 과부하를 물리적으로 씻어내리는 정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셈입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디톡스 효과에 격렬하게 의존합니다. 이 짜릿한 약효를 한번 맛보고 나면 드라이브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우울증 치료제가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영혼이 탈탈 털렸을 때 무조건 찾아가는 자신만의 처방전 같은 코스를 은밀하게 숨겨두고 있습니다. 인적이 끊긴 서해안의 해안도로나 빌딩 숲을 가로지르는 심야에 내부 순환로처럼 도착할 때쯤이면 멘탈이 거짓말처럼 팽팽하게 펴져 있습니다. 이성을 거치기 전에 몸의 세포들이 먼저 그 길의 치유 능력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12번째 특징은 텅 빈 침묵을 최고급 코스 요리처럼 음미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대화가 뚝 끊겼을 때의 그 숨막히는 어색함에 식은땀을 흘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나 홀로 드라이브의 세계에는 애초에 그런 소모적인 긴장감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밀폐된 실내를 채우는 것은 낮게 으르렁거리는 엔진음과 차체를 때리는 미세한 풍절음뿐입니다. 혹은 백그라운드 노이즈처럼 잔잔하게 깔리는 재즈 선율이 전부입니다. 이 압도적인 고요에 기꺼이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한 사람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고문이 아니라 지독한 사치로 다가옵니다. 그저 멍하니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요동치던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달리는 차 안의 침묵은 방구석의 정막과는 그 질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공 상태 같은 무음이 아니라 백색 소음과 기계적인 진동이 바닥에 깔려있는 입체적인 고요입니다. 이 얕게 깔린 소리의 장막이 오히려 요동치는 마음을 묵직하게 눌러줍니다. 소리 하나 없는 방에서는 오히려 불안증을 느끼는 사람도
차 안의 리드미컬한 침묵 앞에서는 완벽하게 무장해제됩니다. 소음과 정막의 완벽한 황금 비율이 바로 자동차 실내 공간의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1초의 공백이라도 생기면 미친 듯이 불안해하며 억지로 소음을 구겨 넣습니다. 의미 없이 텔레비전을 틀고 쓸데없이 휴대폰 화면을 위아래로 쓸어 넘깁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의 침묵을 마스터한 사람은 일상에 불쑥 찾아오는 고요한 틈새 앞에서도 절대 동요하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고 견디는 힘은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묵직한 내공으로 작용합니다. 침묵의 진짜 맛을 알아버린 사람에게 혼자 타는 자동차는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훌륭한 만찬의 장소입니다. 13번째 특징은 내비게이션에 없는 미지의 샛길로 기꺼이 차머리를 돌리는 대범함입니다. 지도 앱을 멍하니 들여다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미줄 같은 골목길을 발견하면 묘한 충동에 휩싸입니다. 저 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지는 호기심 하나만으로 핸들을 과감하게 꺾어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1인 드라이브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낭만입니다. 조수석에 누군가 타고 있다면 길을 잘못 든 것 아니냐며 짜증 섞인 핀잔이 날아오기 십상인 음침한 산길도 혼자라면 일말의 망설임 없이 돌진합니다.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 끝에 아무것도 없는 막다른 길목이 나타난다 해도 그저 허허 웃어 넘기면 그만입니다. 정해진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는 것보다 길을 잃고 헤매다 마주치는 돌발적인 순간들에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로 타이어를 밀어넣을 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그 느낌은 공포가 아니라 탐험가를 향한 본능적인 설렘입니다. 이 언덕을 넘어가면 어떤 경치가 펼쳐질지 상상하며 엑셀을 밟습니다. 결국 볼품없는 동네 슈퍼마켓 하나, 덩그러니 나오는 것으로 끝날지언정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동안 뇌 속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진짜입니다. 규격화된 아스팔트만 밟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대책 없이 샛길로 빠질 수 있는 특권은 상상 이상으로 희귀합니다. 그렇게 무모하게 헤매다 발견한 후미진 장소들은 결국 나만의 비밀, 아지트로 격상됩니다. 인파로 미어터지는 유명한 카페가 아니라 동네 주민들만 아는 저수지 낚시터나 논두렁기를 찾아냅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는 날것의 장소들에 켜켜이 쌓인 드라이브의 기억들이 스며들어 마침내 나만의 보물 지도가 완성됩니다. 낯선 길로 빠지는 것은 아주 작고 안전한 일탈이며 그 반란을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내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4번째 특징은 오직 나만이 아는 지독하고도 은밀한 강박적 취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에어컨 온도는 정확히 22.5도에 맞추고 시트의 각도는 뒤로 15도쯤 미세하게 눕힙니다. 컵홀더에는 얼음이 다 녹아버린 미지근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꽂혀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유별난 결벽증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이 미세한 세팅 하나하나가 완벽한 안락함을 완성하는 절대적인 설계도입니다. 조수석에 누군가 타면 에어컨 바람이 너무 춥지 않냐는 한마디에 온도를 올려야 하고 상대방의 취향을 배려해 음악 볼륨을 줄여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악의도 없지만 나만의 완벽했던 쾌적함의 밸런스는 어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작은 타협의 순간들이 쉴 새 없이 이어집니다. 철저하게 혼자일 때만 이 오차 범위를 0으로 수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박적인 취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정교하게 진화합니다. 처음에는 대충 맞추던 시트의 위치도 수백 번의 미세, 조정을 거쳐 내 척추의 굴곡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최적의 값을 찾아냅니다. 시동을 켜기 전 단골 편의점에서 반드시 사야 하는 음료수 브랜드나 고속도로 진입 전 창문을 열어두는 각도까지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남들에게는 피곤해 보이는 강박증이겠지만 본인에게는 이 고립된 공간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둥들입니다. 출발하기 전의 의식도 남다르며 운전석에 앉기 전 물티슈로 대시보드의 먼지를 한번 닦아내고 100m의 각도를 1mm 단위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라이브의 첫 곡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나서야
비로소 기어를 변속합니다. 제3자의 눈에는 쓸데없이 복잡한 허세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팍팍한 일상 모드에서 완벽한 자유 모드로 전환하는 나름의 신성한 스위치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 철저하게 낙에 맞춰진 이 맞춤형 공간의 맛을 한번 알아버린 사람은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15번째 특징은 꽉 막힌 일상으로부터 전략적인 후퇴를 감행한다는 점입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와 차로 30분만 도심을 벗어나도 시야를 채우는 풍경의 색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단지 그 물리적인 거리의 변화만으로 머릿속 스위치가 생존 모드에서 관조 모드로 탁하고 전환됩니다.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싱크대의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거리가 나를 압박하고 직장에 출근하면 무거운 직급의 껍데기가 나를 옥죄입니다. 나홀로 드라이브는 이 숨막히는 현실의 굴레, 양쪽 모두에서 합법적으로 도망칠 수 있는 비상탈출구입니다. 비겁하게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찌감치 떨어져서 내 삶을 객관적으로 조망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한바탕 달리고 돌아오면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었던 끔찍한 문제들도 한결 가볍게 느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진흙탕 같은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나 보았을 때 비로소 일상에 대한 지독한 애착이 피어오릅니다. 지겹도록 먹어온 찌개 냄새와 늦은 밤 불을 켜두고 나를 기다리는 가족의 그림자, 그리고 내 채취가 깊게 벤 침대의 감촉을 떠올립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순간 지루했던 그 풍경들의 윤곽이 눈물나게 선명해집니다. 드라이브는 일상이 지긋지긋해서 내던져버리는 극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잠시 멀어짐으로써 내가 돌아갈 자리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잠시 비를 피하며 숨을 고르는 숭고한 시간입니다. 이 탁월한 거리 두기의 기술은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의 매듭을 푸는데도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너무 침범해 숨이 막힐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거리를 둠으로써 오히려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회복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의 엑셀을 밟으며 물리적인 거리를 조절하는 감각을 체득한 사람은 타인과의 심리적인 안전거리도 유연하게 조율할 줄 압니다. 도로 위에서 온몸으로 체득한 이 서늘한 거리감의 미학이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